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한 지하도 입구,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낡은 담요를 덮고 웅크린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윤태성. 그러나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수염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흙과 기름때로 얼룩진 겉옷은 그가 세상과 단절된 지 오래임을 말해주는 듯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거리의 불황자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은 그가 단순히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계획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은밀히 드러내고 있었다. 주변을 흐릿한 시선으로 살피는 듯하면서도 그의 손에 숨겨진 소형 태블릿은 끊임없이 미세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 장치는 세상과 단절된 그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으며 그가 이 비참한 삶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했다. 3년 전 태성은 한국 최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였다. 그의 손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었고 거대 금융거래의 안전을 책임졌다. 그러나 그의 재능을 탐낸 하이드라색 HYDRASEC 그룹의 오만한 수장 한지훈은 그를 배신했다. 한지훈은 태성의 연구 성과를 훔치고 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철저히 파멸시켰다. 태성이 개발한 500만 달러 규모의 비밀거래 알고리즘은 한지훈의 통제 아래 들어갔다. 태성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복수와 정의를 되찾겠다는 불타는 의지를 잃지 않았다. 그는 세상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로 위장했다. 그의 계획은 복잡하고 치밀했다. 그는 한지훈이 장악한 알고리즘을 해킹하기 위해 세 가지의 보안 인증 코드를 설정해 두었다. 첫 번째는 한지훈이 모르는 특정 금융거래소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자신만이 아는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풀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코드는 물리적 요소를 필요로 했다. 그는 도시의 전자기파와 전파 신호가 끊임없이 뒤섞이는 특정 지점에서만 작동하는 미세한 전자기 충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충격은 우연히 발생해야 했으며 한지훈의 감시망을 완벽하게 피해야 했다. 태성은 지난 몇 달간 이 지하도 입구에서 그 우연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왔다. 그의 담요 아래에 숨겨진 장비들은 최신 기술의 집약체였고 태성의 천재성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그 순간 거친 발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고은별이라는 이름의 6살 소녀가 낡은 가방을 끌며 불안한 발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고 눈에는 공포와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은별은 방금 전 아버지의 폭력에 못 이겨 집에서 쫓겨난 참이었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해진 털로 가득한 낡은 토끼 인형이 꼭 쥐어 있었다. 그 인형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은별은 태성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무작정 뛰어오다가 가방에 걸려 넘어졌다. 쾅! 작은 충격음이 어둠을 갈랐다. 은별이 손에 쥐고 있던 토끼 인형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 태성이 웅크린 곳, 바로 옆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태성의 태블릿 화면에서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여러 경고창이 깜박였다. 물리적 충격 감지, EMP 미니 감지, 미세 전자기파 변동 감지, 조건 일치. 태성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은별의 인형에서 발생한 미세한 전자기파가 자신이 기다리던 바로 그 신호임을 직감했다. 이 신호는 인형 내부에 사용된 희귀한 합금 성분이 충격으로 인해 미세한 전자기 충격을 발생시킨 것이었다. 이것은 그가 3년 동안 찾아 헤매던 마지막 열쇠였다. 그는 은별의 존재를 인식함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태성의 손가락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에 저장된 수천 줄의 코드를 단 3초 만에 실행시켰다.
이 코드는 오랫동안 휴면 상태에 있던 알고리즘을 깨우는 명령어였다. 태블릿 화면에는 일련의 복잡한 코드들이 순식간에 흘러갔다. 거래 활성화. 코드 1, 2, 3, 일치. 자산 전송, 시작. 500만 달러가 한지훈의 통제에서 벗어나 태성이 설정해둔 비밀 계좌로 전송되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은별은 아직도 바닥에 엎드린 채 울고 있었다. 태성은 재빨리 태블릿을 숨기고 태연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거리의 불황자가 아니었다. 그의 몸짓에는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차분함과 결단력이 배어 있었다. 그는 은별의 작은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다친 곳은 없니? 은별은 낯선 남자의 모습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신뢰가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 태성의 태블릿에서 마지막 알림이 울렸다. 거래 완료. 금액 5, 0, 0, USD. 수신 완료. 태성은 성공을 확인하고 빠르게 은별의 토끼 인형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 대신 짙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 거래가 한지훈의 감시망에 즉시 포착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게 되었다. 그와 은별은 동시에 한지훈의 거대한 사냥망에 들어선 것이다. 태성은 은별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은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은별을 데리고 이 위험한 도시의 미로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뒤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지훈의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한지훈은 그가 쫓는 것이 단순한 불황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이미 자신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돌을 던졌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태성의 마음은 이제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500만 달러는 되찾았지만 그는 자신 때문에 위험에 빠진 어린 소녀를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윤태성의 손가락은 태블릿 위를 미끄러지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뇌는 이미 방금 일어난 우연의 모든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었다. 고은별의 작은 손에서 떨어져 나간 낡은 토끼 인형은 그저 장난감 조각이 아니었다. 태성의 감지 장비는 인형의 표면에서 미세한 전자기파가 방출되는 것을 포착했다. 태성은 즉시 그 미세한 파동의 패턴을 분석했고 그 패턴이 자신이 수년 전 실험했던 EMP 미니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당시 이 기술이 상용화되기에는 너무 불안정하다고 판단하여 폐기했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낡은 인형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이 전자기파는 한지훈이 설치한 통신방해 장치를 뚫고 태성이 기다리던 마지막 물리적 인증 코드를 완성했다. 그는 3초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다. 한지훈의 시스템은 이미 경고를 울리고 있을 것이고 거래를 되돌리려는 시도가 즉시 시작될 것이었다. 태성은 남은 시간을 계산하며 이미 전송된 데이터 패킷을 다시 한번 암호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지훈이 자신의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그 시도가 오히려 거래를 더 견고하게 만들도록 설계했다. 그는 이 거래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거래를 시작한 사람, 즉 그 자신이 직접 명령을 취소하는 것이었다. 태성의 손놀림은 초인적일 정도로 빨랐다. 그는 500만 달러를 안전한 계좌로 옮기는 동시에 그 거래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기 시작했다. 그는 한지훈이 거래를 추적하는 동안 미끼가 될 더미 계좌들을 수십 개 만들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태성은
은별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토끼 인형을 쳐다보고 있었다. 태성은 부드럽게 그녀의 토끼 인형을 쥐어주며 말했다. 이 인형 소중한 거구나.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작은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성의 마음은 복잡했다. 500만 달러는 되찾았지만 그는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은별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잠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은 이제 한 배를 탄 운명이었다. 태성은 은별에게 손을 내밀며 자, 아저씨랑 같이 가자. 아저씨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라고 말했다. 은별은 처음 보는 남자의 제안에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묘한 믿음에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한지훈의 정보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다. 태성은 은별의 손을 잡고 지하도 안쪽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변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뒤편으로 검은색 차량 몇 대가 불을 켜고 지하도로 진입했다. 태성은 자신의 과거 능력을 바탕으로 이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들은 정규 경찰이나 특수부대가 아닌 한지훈의 사설 보안팀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태성과 은별을 잡아서 입을 막는 것이었다. 태성은 은별에게 속삭였다. 절대 소리내면 안 돼. 아저씨가 신호할 때까지 움직이지 마. 은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따랐다. 그들의 숨막히는 숨바꼭질이 시작되었다. 태성은 은별을 낡은 상자더미 뒤에 숨기고 자신은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동안 그의 마음은 차분함을 유지했다. 그는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적을 혼란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태성은 그들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 주변에 있는 낡은 폐지를 던져 작은 불을 붙였다. 불꽃은 순식간에 어둠을 밝혔다. 사설 보안팀은 불꽃을 보고 그곳으로 향했다. 태성은 그 순간을 이용하여 은별의 손을 잡고 다른 방향으로 달아났다. 그들의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빨랐다. 그들의 목표는 한정된 시간 안에 이 지하 미로를 탈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로처럼 복잡한 지하도를 가로지르며 달렸다. 이 과정에서 태성은 은별에게 자신의 계획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은별의 우연한 행동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은별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태성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태성은 은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위험한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들은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달려갔다. 하이드라색 그룹의 보안본부, 오피스 전체에 비상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최고 경영자 한지훈은 자신의 최첨단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내 시스템을 뚫은 거지? 그는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를 보며 거의 비명을 질렀다. 그의 눈앞에는 500만 달러가 자신이 통제하는 알고리즘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금액 자체는 한지훈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자신의 제국에 뚫린 구멍은 그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그는 즉시 사설 보안팀장에게 명령을 내렸다.
지금 당장 내 위치 추적 시스템을 총동원해 그 거래가 시작된 좌표를 중심으로 모든 CCTV와 통신 데이터를 분석해 그 거래를 실행한 자를 찾아. 살아있든 죽었든 상관없어. 그냥 내 앞에 끌고 와. 한편 윤태성은 고은별의 작은 손을 잡고 지하도 미로를 빠져나와 어두운 뒷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그들의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그들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은별은 처음 겪는 상황에 두려움에 떨었지만 태성의 굳건한 손길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태성은 주변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그는 공기 속의 미세한 변화, 그림자 속의 움직임,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한지훈의 사설 보안팀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자비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추적을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이다. 태성은 그들의 패턴을 예측하며 가장 복잡하고 시야가 제한적인 골목길로만 움직였다. 그들이 작은 공원 근처에 다다랐을 때 태성의 귀에 무전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목표물 발견. 지하도에서 벗어남. 인상착에 노숙자 복장의 남성과 어린 소녀 북쪽으로 이동 중. 태성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다. 그는 재빨리 은별을 데리고 공원 안에 놀이터 미끄럼틀 아래에 몸을 숨겼다. 그는 은별의 작은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이제부터 아저씨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해. 우리는 숨바꼭질을 하는 거야. 절대 소리 내지 말고 아저씨가 움직이면 따라와. 은별은 무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성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미끄럼틀 위로 묵직한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태성은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그는 미끄럼틀의 철제 프레임에 비친 적들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다. 그는 그들이 한지훈의 특수 훈련을 받은 용병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효율적이고 냉정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태성은 그들의 시야를 피하기 위해 미끄럼틀 아래에서 몸을 회전시켰다. 그는 은별에게 몸을 바짝 붙이며 그녀를 감쌌다. 적들이 지나가자 태성은 재빨리 은별을 데리고 반대편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그들의 동작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들은 이제 건물 숲을 가로지르며 달렸다. 태성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한지훈의 시스템에 가짜 데이터를 주입했다. 그는 미끼용 신호를 여러 곳에 뿌렸다. 그의 계획은 한지훈의 추적팀을 혼란에 빠뜨리고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태성은 자신의 해킹 실력이 하이드라색 그룹의 모든 기술력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듯 여러 가짜 신호들을 만들어냈다. 목표물 동쪽으로 이동 중. 아냐, 서쪽이야. 신호가 뒤섞이고 있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는 태성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태성은 은별을 데리고 사람이 드문 낡은 상가 건물로 들어갔다. 그곳은 한때 번화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태성은 은별을 한 구석에 앉히고 낡은 빵 조각을 건넸다. 은별은 배고팠지만 두려움에 떨며 빵을 받지 못했다. 태성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은별아. 이제 안전해. 일단 이거 먹고 힘내자.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은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빵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만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이 남자를 굳건히 믿기로 결심했다. 태성은 은별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500만 달러는 그의 손에 들어왔지만 이제 그의 목표는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 어린 소녀를 지켜내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야만 했다.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책임감이 싹트고 있었다. 한지훈은 경로했다. 그의 오만함은 스스로가 구축한 완벽한 시스템이 일개 불황자에게 뚫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이건 불가능해. 그 녀석은 3년 전에 끝났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무능한 부하들을 향해 삿대질했다. 지금 당장 내 통제권을 회복시켜. 거래를 무효화해. 500만 달러는 중요하지 않아. 내 시스템의 권위를 되찾아와야 해. 그러나 그의 명령은 이미 늦은 것이었다. 태성이 설계한 알고리즘은 단방향으로만 작동했고, 일단 활성화되면 누구도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한지훈의 눈은 더욱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태성이 단순히 돈을 노린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복수였다. 한편 윤태성은 은별을 데리고 도시의 복잡한 구조물을 이용해 추적망을 따돌리고 있었다. 그는 은별에게 미리 연락해둔 자신의 조력자를 만나러 가야 했다. 이 조력자는 한때 태성의 동료였으며 한지훈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녀의 이름은 서민지. 그녀는 태성의 천재성을 인정하고 그를 끝까지 신뢰했다. 태성은 민지에게 미리 준비해둔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간단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접선 장소는 네임산 타월. 나는 그녀와 함께 있어. 민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태성과 은별을 위한 은신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한지훈은 자신의 시스템이 무력화되자 무자비한 행동을 시작했다. 그는 모든 사설 용병들을 동원하여 서울 전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해 경찰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넣었다. 그들은 위험한 범죄자들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즉시 체포해야 합니다. 한지훈의 권력은 너무나 막강했기에 그의 말은 곧 법이 되었다. 경찰은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고 태성과 은별은 이제 국가적인 수배 대상이 되었다. 태성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은신처를 민지에게만 맡긴 것이었다. 태성과 은별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낡은 버스를 타고 남산타워로 향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이기 위해 애썼지만 은별의 작은 손을 꽉 잡고 있는 태성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버스 안에서 은별은 처음 보는 바깥 세상에 호기심을 보였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을 보며 놀라워했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고통스러운 과거를 잠시 잊은 듯했다. 태성은 그런 은별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이 어린 소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은별에게 반드시 새로운 삶을 선물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남산타워에 도착한 그들은 민지를 만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다. 민지는 태성을 보자마자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태성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야? 태성은 민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민지는 은별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태성에게 말했다. 걱정 마, 태성아. 이 아이도 우리 가족이야.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민지는 따뜻한 손길로 은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별은 민지의 따뜻한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태성뿐만 아니라 민지에게도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되었다. 민지는 그들을 안전한 아지트로 안내했다. 그곳은 한지훈의 감시망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밀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태성은 본격적으로 한지훈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500만 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최종 목표는 한지훈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었다. 태성은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이제 시작이야. 한지훈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아올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기술을 사용하여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거야. 민지는 태성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옆에 섰다. 그들은 이제 한지훈의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태성의 아지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주거지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다. 그는 서민지가 구해다 준 낡은 노트북을 해킹하여 자신의 메인 서버에 연결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기 시작하자 500만 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태성은 한지훈의 하이드라색 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의 금융 시스템에 숨겨진 취약점들을 하나씩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이 만들었던 알고리즘의 더미 코드를 사용하여 하이드라색 그룹의 내부 거래를 모방했다. 그의 목적은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한지훈은 500만 달러를 되찾기 위해 금융시장 전체를 동결시키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증권거래소에 압력을 넣었다. 지금 당장 모든 거래를 중단시켜 그 노숙자가 돈을 빼돌리기 전에. 그러나 그의 노력은 소용없었다. 태성은 이미 그 돈을 여러 개의 더미 계좌로 분산시켜 놓았고 그 돈은 마치 물이 모래에 스며들듯 완벽하게 사라졌다. 한지훈의 시스템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태성이 단순한 해커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태성은 500만 달러를 미끼로 사용했다. 그는 소액의 돈을 여러 개의 계좌로 분산시켜 하이드라색 그룹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공격했다. 그의 공격은 매우 미묘하고 복잡했다. 그는 시스템의 작은 오류들을 이용해 하이드라색 그룹의 내부 거래 정보를 외부로 노출시켰다. 이 정보는 곧 금융시장의 전문가들에게 전달되었고 하이드라색 그룹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지훈은 자신의 시스템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격노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하이드라색 그룹의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다. 한지훈은 수천만 달러를 잃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쫓는 노숙자가 3년 전 자신이 파멸시켰던 윤태성임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윤태성, 감히 날 농락해? 내가 널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리겠어. 한지훈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그는 더 이상 법이나 규칙을 따를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설 보안팀을 호출하여 말했다. 강민호, 내 팀원들을 모두 동원해. 윤태성과 그와 함께 있는 소녀를 찾아.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눈앞에 데려와. 강민호는 한지훈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다. 그는 한지훈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다. 강민호는 자신의 팀원들을 데리고 윤태성의 아지트를 향해 떠났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사냥꾼 같았다. 그들은 최신 장비들을 사용하여 태성과 은별의 흔적을 추적했다. 태성은 그들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지훈의 분노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태성은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이제부터 더 위험해질 거야. 그들이 날 찾으러 올 거야. 민지는 태성의 말에 흔들림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태성아, 우리는 함께야. 태성은 은별을 안심시켰다. 은별아, 이제부터 아저씨가 너와 함께 숨바꼭질을 하는 거야. 절대 무서워하지 마. 아저씨가 너를 지켜줄게. 은별은 태성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작은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태성의 굳건한 눈을 보며 그를 믿었다.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지훈의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의 목숨을 건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지훈은 분노에 눈이 멀어 사냥꾼들을 풀어놓았다. 그의 사설 경호팀은 강민호의 지휘 아래 최첨단 장비들을 동원하여 도시의 모든 구역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맹수 같았다. 그들은 윤태성이 버리고 간 작은 흔적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태성이 남긴 가짜 신호들은 잠시 그들의 추적을 방해했지만 강민호는 태성의 패턴을 분석하여 진짜 흔적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태성이 단순히 불황자나 해커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태성의 지능적인 행동을 보며 그를 존경하는 동시에 반드시 잡아야 할 위험한 적으로 인식했다. 태성과 은별은 민지의 아지트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태성의 컴퓨터 화면에는 한지훈의 추적팀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도 데이터가 깜박이고 있었다. 그는 강민호가 자신의 미끼에 걸려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민호는 단순한 무력만 가진 것이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이기도 했다. 태성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은별에게 말했다. 은별아, 이제 곧 위험해질 거야. 아저씨가 너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 은별은 태성의 얼굴에 나타난 긴장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겁에 질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태성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아지트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태성은 은별을 데리고 도시의 가장 복잡한 지역, 즉 한지훈의 감시망이 가장 취약한 곳으로 이동했다. 그는 사람들의 인파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그들의 주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지훈의 팀은 그들을 쫓아왔다. 그들은 공중 드론과 열 감지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찾으려고 했다. 태성은 은별의 작은 몸을 자신의 그림자 속에 숨기며 그들의 시선을 피했다. 그는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했다. 그들이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태성의 눈에 강민호의 얼굴이 보였다. 강민호는 태성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윤태성, 이제 그만해. 너와 그 아이 모두 위험해. 너의 저항은 무의미해. 태성은 강민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무의미, 강민호, 너는 지금 네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나? 태성의 도발적인 말에 강민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 순간 태성은 은별의 작은 손을 잡고 지하철 안으로 몸을 던졌다. 강민호는 그들을 쫓으려 했지만 이미 지하철 문은 닫혔다. 지하철 안에서 은별은 태성을 보며 말했다. 아저씨, 아까 그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야? 태성은 은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모든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같지는 않아.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의도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의도를 가질 수도 있어. 중요한 것은 네가 옳은 것을 위해 용감해지는 거야. 태성의 말은 은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이제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맞서야 할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용기는 태성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태성은 은별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만의 복수를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은별의 미래를 위해 한지훈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했다. 그는 은별에게 말했다. 은별아, 너는 아저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저씨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거야. 태성의 진심 어린 말에 은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도망자와
보호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윤태성과 고은별은 밤의 어둠 속을 끊임없이 달렸다. 그들의 뒤에는 강민호가 이끄는 하이드라색의 정예팀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태성은 은별을 한 팔로 안고 다른 한 팔로는 주위의 장애물을 이용해 그들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도시의 복잡한 구조를 이용했다. 낡은 건물들의 옥상을 뛰어넘고 좁은 골목길을 가로질렀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은별은 태성의 품에 안겨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조용히 그를 따랐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성의 굳건한 심장 소리를 들으며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들은 마침내 한때 폐쇄된 공장지대에 다다랐다. 그곳은 한지훈의 감시망이 가장 취약한 곳이었다. 태성은 은별을 낡은 상자 더미 뒤에 숨기고 그녀에게 속삭였다. 은별아,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아저씨가 곧 돌아올게. 그는 자신의 몸을 그림자 속에 숨기고 강민호의 팀을 기다렸다. 잠시 후 강민호와 그의 팀원들이 공장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흩어져서 태성을 찾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태성이 이 지역으로 도망쳤음을 확신했다. 그는 태성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그를 덫에 몰아넣기 시작했다. 강민호와 태성의 눈이 마주쳤다. 강민호는 태성을 향해 총을 겨누며 말했다. 윤태성,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어. 순순히 항복해라. 태성은 총구가 자신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강민호, 넌 아직도 한지훈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군. 넌 한때 정의를 위해 싸우던 남자였어. 잊었나? 태성의 말에 강민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태성은 재빨리 몸을 피하며 강민호의 총을 쳐냈다. 그들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태성은 무기 없이 강민호의 총에 맞섰다. 그의 몸은 오랜 훈련으로 단련되어 있었고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유연했다. 그는 강민호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에게 반격했다. 그들의 싸움은 마치 두 마리의 맹수가 싸우는 것처럼 치열했다. 은별은 숨어 있는 곳에서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태성이 다칠까봐 걱정했다. 그 순간 강민호가 태성을 향해 말했다. 너와 나는 같은 훈련을 받았다. 네가 날 이길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이 아이를 해치지는 않을 거야. 널 잡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든 사용할 수 있어. 강민호의 말에 태성의 눈이 분노로 번뜩였다. 그는 은별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은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강민호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의 품에 안긴 채 속삭였다. 은별아, 아저씨가 너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게. 아저씨는 3년 전에 한지훈에게 배신당했어. 그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나를 이 비참한 삶으로 몰아넣었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반드시 그에게 복수하고 내 명예를 되찾을 거야. 그리고 너를 지킬 거야. 태성의 말에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태성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태성은 은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말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다. 은별은 태성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태성을 단순히 자신을 구해준 아저씨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했다. 태성은 은별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은별아, 이제부터 아저씨와 함께 싸워야 해. 두려워하지 마.
아저씨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은별은 태성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들은 한지훈의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태성은 폐공장의 낡은 쇠사슬에 강민호의 총을 묶어두고 그를 뒤로 한 채 은별을 데리고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졌다. 그는 500만 달러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짜 목표가 돈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의 목표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지훈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아야 했다. 그는 은별에게 말했다. 은별아,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아저씨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이제부터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끝낼 거야. 은별은 태성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민지의 아지트로 돌아왔다. 태성은 민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는 한지훈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폭로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그는 500만 달러를 미끼로 사용하여 한지훈의 모든 부패한 거래들을 노출시킬 작정이었다. 그는 한지훈의 시스템에 남아있는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여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계획을 세웠다. 태성의 계획은 매우 복잡하고 치밀했다. 그는 하이드라색 그룹의 내부 시스템을 해킹하여 한지훈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들을 찾아냈다. 한지훈은 윤태성의 움직임에 분노했다. 그는 태성이 자신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태성을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경찰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태성을 위험한 테러리스트로 몰아갔다. 그의 권력은 너무나 막강했기에 그의 말은 곧 진실이 되었다. 그러나 태성은 한지훈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한지훈의 모든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태성은 이제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계획은 한지훈의 가장 가까운 측근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하이드라색 그룹의 고위 임원인 박서준은 한지훈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들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한지훈에게 오랫동안 이용당하고 협박당했다. 태성은 박서준에게 은밀히 접근했다. 그는 박서준에게 자신의 모든 계획을 설명하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박서준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태성의 진심과 한지훈의 악랄함에 지쳐 있었다. 그는 한지훈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결국 그는 태성의 손을 잡기로 결정했다. 박서준은 태성에게 한지훈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기록이 담긴 비밀 파일을 넘겨주었다. 이 파일은 한지훈의 모든 부패한 행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태성은 이 파일을 분석하여 한지훈의 모든 약점을 파악했다. 이제 그는 한지훈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손에 넣게 되었다. 태성의 마음은 이제 복수심 대신 정의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박서준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름은 절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박서준은 태성의 말에 안도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다. 태성은 은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은별에게 말했다. 은별아,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아저씨가 너의 모든 것을 되찾아 줄게. 은별은 태성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태성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태성은 이제 한지훈의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울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고 그의 결심은 굳건했다. 한지훈은 자신의 몰락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윤태성의 최종 계획은 완벽했다. 그는 박서준에게서 얻은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하이드라색 그룹의 본사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복수심보다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고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태성은 민지에게 은별을 부탁하며 말했다. 민지야, 은별이를 부탁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켜줘. 민지는 태성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걱정 마, 태성아. 반드시 돌아와야 해.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한편 한지우는 자신의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격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부하들을 동원하여 본사의 보안을 강화했다. 그는 태성이 반드시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믿었고 태성이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태성을 기다리며 말했다. 윤태성, 네가 날 찾아온다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주겠어. 그리고 네 명예를 영원히 땅에 떨어뜨려 주겠어. 그때 윤태성은 은밀히 하이드라색 그룹의 본사로 침입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해킹 기술을 사용하여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유령과 같았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서버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지훈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태성은 서버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곳에는 강민호와 그의 정예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호는 태성을 보자마자 말했다. 윤태성, 결국 이곳으로 왔군.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시험해보고 싶었어. 강민호와 태성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었다. 강민호는 태성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태성은 그의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했다. 그들의 싸움은 마치 두 마리의 맹수가 싸우는 것처럼 치열했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기술을 사용하며 싸웠다. 강민호는 자신의 힘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태성을 공격했다. 태성은 강민호의 공격을 막아내며 그의 약점을 찾았다. 그는 강민호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그의 공격을 피했다. 그들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그때 은별이 태성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가 태성의 태블릿에 나타났다. 은별은 태성에게 아저씨, 아빠가 저에게 말했어요. 용감해야 한다고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태성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은별의 용기에 감동하며 강민호를 향해 마지막 공격을 감행했다. 태성은 강민호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약점을 정확하게 찔렀다. 강민호는 태성의 공격에 쓰러졌다. 그는 태성에게 패배했음을 인정하며 말했다. 네가 이겼다. 윤태성. 태성은 쓰러진 강민호를 뒤로 한 채 서버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한지훈의 모든 비밀이 담긴 파일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한지훈은 태성의 침입을 감지하고 모든 파일을 삭제하려 했다. 하지만 태성은 이미 한지훈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한지훈이 파일을 삭제하려는 순간 그의 시스템에 미리 설치해둔 바이러스를 활성화했다. 그 바이러스는 한지훈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들을 대외적으로 공개했다. 한지훈은 자신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규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끈 것이었다. 한지훈은 자신의 모든 부패가 드러나는 것을 보며 절규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윤태성은 한지훈을 뒤로 한 채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그는 3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잃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태성은 하이드라색 본사를 떠나며 경찰에 익명의 제보를 했다. 그는 한지훈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한지훈은 체포되었고 그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윤태성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500만 달러를 사용하여 고은별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폭력에 노출된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한 비영리 단체였다. 그는 은별의 이름을 따서 재단을 만들었다. 그는 은별의 작은 용기가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음을 인정했다. 태성은 은별을 정식으로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은별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다. 은별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이제 태성이라는 든든한 아빠를 얻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다. 태성은 더 이상 거리의 불황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은별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 대신 순수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태성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태성 또한 은별을 자신의 전부로 여겼다. 어느 날 저녁, 태성은 은별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은별은 태성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는 태성에게 말했다. 아빠, 아빠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아빠는 저의 영웅이에요. 태성은 은별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은별을 품에 안고 말했다. 아니, 은별아. 네가 아빠의 영웅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아빠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도망자와 보호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구원하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진정한 가족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그들의 앞에는 밝고 행복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